위정교사 최고형이 내려졌습니다. 이재명 3년 구형인데 예. 그 사람들이 예상을 했어요. 3년 정도 나올 거라고 이미 보도가 됐었습니다. 근데 아니나 다를까 3년이 된 거고 찾아보니까 원래 위증이 법정 최고형은 5년이더라고요. 그렇더라고요. 5년인데 이제 대법원에 가면 양형 기준표라는 게 있잖아요. 예. 판사들마다 판결을 내릴 때 형량이 들쭉날쭉하면 안 되니까 대충 참고를 해라라고 한 형량이 있거든요. 예. 거기서 최고가 사실 최악의 경우에 내릴 수 있는 형이 3년이에요. 그러니까 대법원 양형 기준표상 최고형을 구형을 한 거죠. 문제는 뭐냐면 이제 이거거든요. 이게 대법원 양형 기준의 위증죄라는 것은 이제 보통 징역 6월에서 1년 6월 사이예요. 예. 근데 이거보다 세게 보는 거죠. 3년이잖아요. 그렇다면 이게 이제 가중이 됐다는 얘기죠. 위증교사는 근데 위증교사 자체가 가중이에요. 거기다가 거짓 증언이 재판 결과에 영향을 미쳤을 경우 그때는 뭐냐면 10월에서 3년으로 늘어나거든요. 아하. 10월에서 3년까지 부를 수가 있는 겁니다. 이거는 성공한 위증이잖아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3년까지 부를 수 있는데 그 생명을 3년을 갖다 빵 때려버린 겁니다. 아하. 그래서 결국 대법원 양형 기준상의 최고 수준으로 이제 구형을 한 거라는 거죠. 그 다음에 이 재판이 어떻게 될 것인가? 여러분 딱 봤죠. 이 정도면 딱 되면은 판단이 뭐냐면 수많은 사람들이 법조인들이 여러 판단을 하잖아요. 그런데 이재명이 지금 4개 재판을 받고 7개 혐의로 4개 재판을 받고 있는데 그중에서 가장 유죄가 확실한 유죄 가능성이 가장 큰 게 바로 이 위증교사죄입니다. 네. 위증교사죄라는 거죠. 그러면 유죄 받을 가능성이 크다라는 거고. 금고 이상의 형을 받으면 의원직이 상실되고 그렇죠. 2027년 대선에는 출마를 못합니다. 지금 그런 위증교사에 대해서 형량이 어떻게 나오느냐. 예. 보게 되면은 보통 실형 아니면 집유입니다. 그러니까 집유하고 실형을 갖다 합친 게 93.8%니까 94%예요. 나머지 6%는 벌금이겠죠. 예. 그러니까 이거는 뭐 지금 그 이상 쉽게 말하면은 정치 생활을 할 수 없게끔 하는 즉 집유 이상의 형을 받을 가능성이 큰 거죠. 94%란 얘기예요. 집행유예를 받더라도 실형이고 의원직은 상실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네. 그게 이제 확정이 되면 그렇게 되는 거죠. 그렇습니다. 이건 일반 범죄이기 때문에 선고법 같은 게 100만 원 이상만 받으면 일단 그게 되는데 예. 이거는 일반 범죄이기 때문에 100만 원은 아니고 실형 이상이거든요. 실형에는 이제 집행유예도 들어가는 겁니다. 예컨대 징역 6월, 집행유예 몇 년 이런 거 있죠. 거기서 하여튼 집행유예만 돼도 이건 끝인데 이거 봐서요. 보여요. 범죄의 성격 같은 걸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다음 또 다른 한편으로 뭐냐면 이건 유죄가 나올 수밖에 없다라는 게 첫 번째로는 뭐냐. 일단은 공범인 김진성이 자백을 해버렸거든요. 예. 이 사람은 너무 피곤해해요. 재판 빨리 끝나고 싶다. 그다음에 이제 이재명이 지금 오리발 내밀고 있잖아요. 여기에 대해서도 인간적인 배신감을 느낀다 이렇게 토로하고 있는 이렇게 있고. 그다음에 또 한편으로는 지난번에 작년인가요? 구속영장이 기각될 때 영장 판사가 뭐래 얘기했습니까? 유창훈 판사입니다. 위증에 관해서는 혐의가 소명된 것으로 보인다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그러니까 뭐 이 판사라고 다르겠습니까? 그다음에 여러 가지 그다음에 이제 그 이후에 나오는 이런 이 녹취록 같은 경우에도 그 김진성 핸드폰에서 나온 거잖아요. 그러니까 작년 11월에 이재명이 그 검찰 조사를 받을 때 이걸 딱 들이대니까 이재명이 굉장히 당황해요. 자기네 몰래 통화한 줄 알았지. 예. 딱 녹취록 딱 돼 있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부터 거기서 내가 12번에 걸쳐가지고 사실대로만 말해달라라고 상대의 기억을 조작하려고 할 때 했던 그걸 들어가지고 뭐 검찰이 무슨 마녀 사냥을 하는지 뭐 이따 얘기를 좀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그다음에 이제 또 하나가 뭐겠습니까? 또 하나가 뭐냐면 그렇다면 형이 이제 확정이 언제 되느냐? 예. 라는 거죠. 여기에 대해서 위증 사건 같은 경우는 지금 이번 위증 사건 같은 경우 사건 구조가 너무나 단순하고 증인이 많지가 않아요. 그렇잖아요. 몇 사람입니까? 뭐 불러야 PD 부르고 뭐 오디오면 이 사람 부른다 하더라도 몇 명이나 되겠습니까? 본인하고 이거거든요. 부를 사람도 없거든요. 그래서 빨리 끝날 수밖에 없는 거고 지금 재판을 오래 끌 수 있는 구조가 아니고 그래서 대선 전에 확정 판결이 내려질 것으로 법조계에서는 그렇게 일반적으로 관측을 하고 있습니다. 공직선거법 위반보다도 더 빨리 최종 선고, 대법원 선고까지 나올 수 있다. 이런 또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죠. 이거 뭐 오래 걸릴 구조가 아니거든요. 너무나 뻔하고 이미 공범이 자백을 했는데 그렇잖아요. 그다음에 다른 한편으로는 뭐냐 선거법 재판에 관해서는 그 선거법 재판이 11월 15일 날 선거고 그다음에 이제 위증교사 25일입니다. 25일 열흘 간격으로 이제 선거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11월에 이제 뜨거운 계절이 될 겁니다. 하고 지금 뭐 비명 소리가 나온다는 전망입니다. 근데 이제 선거법 재판에 관해서도 그 법원 행정처에서 이번에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그 대법원장이 조희대 대법원장이 김명수 대법원장하고 다르잖아요. 김명수 대법원장 때 벌어진 문제거든요. 이게 재판 길게 끌고 끌어가지고 결국은 쉽게 말하면 뭡니까 지연된 정의는 정의가 아닌데 예. 정의가 아니게 만들어버린 거예요. 대표적인 사람이 황운하입니다. 이 재판 끌고 끌어가지고 이 사람이 뭡니까 임기 다 채웠어요. 지난번 국회의원인 게. 그러네요. 그다음에 요번에 또 하고 있어요 지금. 에? 임기 또 하고 있잖아요. 아직도 재판 중이에요. 이게 뭡니까? 울산시장이죠. 그건 바로 뭡니까? 공직자의 청렴도. 쉽게 말하면 이게 청렴하지 못한 사람들이 공직에 나오는 걸 막기 위한 게 그 법인데 그 법의 취지가 뭐냐면 이런 법이 있어도 이 사람들은 멀쩡하게 공직 나와가지고 지금 연임을 하고 있단 말이죠. 지금. 이런 사태가 돼버렸다는 거예요. 예. 이게 사실은 김명수 때 이렇게 많이 끌었거든요. 그다음에 사실 선거법 재판도 그 판사가 1년 이상 끌어가지고 뒤늦게 넘겨준 거잖아요. 그래서 법원행정처에서 뭐라 그러냐면 선거법 위반 사건을 정해진 처리 기간 내에 끝내달라는 이제 공문을 보냈습니다. 633입니다. 네. 그런데 보통 원래는 1심이 몇 개월 만에 6개월 만에 끝나고 그다음에 2심은 3개월 예. 그다음에 3심 3개월 합하면 맥시멈 1년 안에 다 끝나게 돼 있는데 이게 원래는 강행 규정이에요. 반드시 그렇게 하기로 되어 있는데 판사들이 이리저리 해가지고 이거 훈시 규정처럼 뭐 지키면 좋고 안 지켜도 할 수 없는 이런 걸로 만들어버린 거거든요. 이걸 다시 이제 강행 규정으로 만들겠다 이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일단은 대법원의 분위기는 좀 달라진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갖다가 마냥 끌지는 않을 거라는 생각이 예. 그 전에 대선 전에 아마 여기는 저기가 되겠죠. 일단락이 될 거고 이게 일단락 안 시켜주면 그때 문제가 많이 될 겁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저기 신문 사설들 많이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지연된 정의는 정의가 아니다. 빨리 이거 끝내줘라. 유권자들 혼란스럽지 않느냐. 그럼요. 그러니까 이 혼란을 빨리 법원에서 끝내줘야 되네. 법원에서 지금 자기들 직무유기를 하고 있는 거다. 빨리 끝내라. 예. 그런 얘기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네. 라고 한다면 사실은 1심, 2심 내가 뭡니까 선거법 재판도 그렇고 그다음에 위증죄도 그렇고 둘 다 유죄가 나올 거고 유죄가 나온다면 선거법 재판 같은 경우에는 100만 원 이상 못해도 100만 원 이상 벌금형이 나올 거고 예. 이것도 내가 볼 때 실형 나올 것 같거든요. 실형 외에는 다른 게 없어요 지금. 왜냐하면 다른 사안들 보게 되면 이거보다 중한 사안이 있을까? 이거보다 더 큰 위증이 있을까요? 내가 볼 때는 없거든요. 어쨌든 그런 사안에 있어서 94%가 지금 집유 이상의 형을 받았다라고 한다. 이거는 뭐 그 법원의 판례를 보거나 뭘 보거나 이걸 보면 그 너무나 명확하다라는 거죠. 예. 지금 이런 상태입니다. 지금 뭐 재판이 지연돼도 이만저만 지연되는 게 아니고 방금 전에 말씀하셨던 대로 국회의원 당선됐던 사람이 4년이 지나도록 그대로 재판이 안 끝나고 또 이번 총선에서도 당선돼서 연임을 하고 있을 정도로 말도 안 되는 상황이 빚어지고 있는데 자 민주당에서는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위정교사 관련해서 녹취록이 전체를 다 본 것이 아니다. 악마의 편집이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교수님 어떻게 보시는지요? 그러니까 아까 이거예요. 우리가 이제 그 녹취를 쭉 들어보잖아요. 그럼 핵심은 뭐였습니까? 그런 얘기 들었다고 하면 되지. 이게 핵심이거든요. 예. 이 사람이 전화한 건 딱 그걸 하라는 거예요. 아니 만약에 자기처럼 사실대로만 얘기해달라. 그게 전화의 취지였다고 한다면 그 사람이 나 기억 안 나는데요? 현장에 없었는데요? 라고 끊어야지. 계속 설득한다는 얘기는 뭐예요? 핵심적인 게 바로 이거거든요. 이걸 뽑아가지고 했다고 그걸 갖다 발췌했다? 뭐 악마의 편집을 했다? 이게 말이 안 된다라는 거고. 아하. 나머지 12개는 말이에요. 알리바이용이거든요. 알리바이용이고. 누가 읽어봐도 그거는 그러니까 오히려 누가 깝니까? 국민의힘에서 깐 거 아니에요, 그거를. 국민의힘에 까가지고 한번 들어보라고 깠거든요. 그럼 누가 봐도 이거는 뻔한 거라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뭐 자기 지지자들은 속일 수 있을지 몰라도 보통 일반 사람들을 속이기는 힘들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 그러니까 그거죠. 보통 이제 언어 철학에서 말하는 코노테이션과 디노테이션이거든요. 예. 이게 뭡니까 명시적 의미와 암시적 의미가 있는 거죠. 예를 들어서 아까 내가 이번에 스페인 여행 가면은 와인 같은 거 사오지 마. 그럼 명시적으로 뭐라 했습니까? 사오지 말라 그랬잖아. 예. 근데 결국은 뭐예요? 코노테이션은 사오라. 암시하는 것은 사오라는 거예요. 사오라는 거죠. 이거잖아요. 그치? 이게 디노테이션과 코노테이션인데 이 차이를 갖다가 지금 흐리는 거예요, 얘네들이. 이런 식으로 언어적 장난을 하는 거예요. 예. 핵심적인 것은 뭐냐면 디노테이션은 그렇게 얘기할 수밖에 없어요. 본인이 변호사거든, 잘 알거든. 잘 아니까 미리 빠져나가려고 이런 얘기를 하면 구멍을 만들어 놓고 실제로는 그것과 반대되는 얘기라는 거예요. 사실 있는 대로만 말을 하면 이 사람은 기억 못한다. 그게 사실이잖아. 예. 근데 그 현장에도 없었다. 이게 사실이잖아. 근데 그거 다른 얘기를 갖다 그렇게 들었다고 얘기하면 되지. 아하. 이게 핵심이라는 거거든요.
사실과 다른 얘기를 해달라는 건 이게 핵심이라는 거고. 예. 그래서 그 부분을 얘기를 했다고 그거 가지고 무슨 악마의 편집이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당연히 편집 그렇게 해야 되는 겁니다. 예. 코노테이션이 뭔가 핵심적인 게 뭔가 그 전화를 왜 했는가? 사실대로만 말해달라고 전화한 게 아니잖아요. 예. 사실과 다르게 말해달라고 전화한 거잖아요. 누가 봐도 그렇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다음에 이미 공범이 자백까지 했는데 네. 뭐 이제 와서 단소리를 해. 아하. 그렇게 빠져나갈 그 상황이 아닌 것 같고 이제는 이제 쟤네들 어떻게 되느냐. 내가 볼 때는 민주당에서도 지금 유죄가 나올 확률이 크다고 보는 거예요. 가능성이 예. 크다고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특히 위정교사. 네. 그렇죠. 그러니까 저 난리를 치는 거거든요. 음. 그래서 한편으로는 뭡니까 검사 지금 수사한 검사들 뭐 하겠다고 얘기를 해요. 탄핵, 고발하겠다고 하고 고발. 그 전에 이제 다른 한 검사들은 이미 탄핵하고 있죠. 예. 탄핵 청문회를 지금 열고 있고 더 나아가서는 뭡니까 그 지지자들을 통해 가지고 뭐 하고 있어요. 무죄 탄원서 쓰는 운동을 하고 있거든요. 쉽게 말하면 재판부에도 압력을 받는 겁니까? 재판부 봐라. 누구야? 제1야당 대표야. 요번에 이대로만 가면 선거만 나오기만 다음 대통령이야. 예. 너희들 어떻게 하는지 볼 거야. 하하. 이렇게 해가지고 정치적 압박을 지금 가하는 거라는 거죠. 의원들은 이제 또 뭘 하냐? 법 왜곡죄를 만드는 거거든요. 이 법 왜곡죄라는 건 바로 뭐냐면은 원래는 이게 판사들을 대상으로 한 거거든요. 그리고 이게 사실은 민주적인 헌법은 아닙니다. 옛날에 그 전제 군주 때의 잔재가 아직까지 남아있는 이런 건데 예. 이걸 신설하겠다라는 건데 원래 판사들을 위한 거였는데 이걸 갖다 주로 대상을 갖다 주로 검사로 좁혀놨거든요. 근데 이쯤 되면 이제 뭘로 옮기는 겁니까? 판사로 확대시킬 수가 있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가지고 이번에도 혐의가 소명된다고 한 게 누구예요? 검사입니까? 판사죠. 판사였어요. 유창훈 판사입니다. 근데 만약에 이번에서 유죄를 딱 내렸다? 검사가 내렸습니까? 유죄 판결? 아니잖아요. 누가 내렸어요? 판사가 내렸죠. 그러면 이제까지 검사 독재, 검세 독재라는 프레임이 먹히지 않아요. 왜냐하면 저쪽은 사법부거든. 판사들이거든. 라고 한다면 이제 법 왜곡죄가 어디까지 가는 겁니까? 원래 법 왜곡죄가 그렇듯이 판사로까지 자연스럽게 하게 돼가지고 예. 유죄 판결 내리는 판사 우리가 처벌할 거야. 이렇게 된다는 건 이렇게까지 가는 거고 또 다른 한편으로는 뭐냐면은 딱 보니까 이제 이거 이래가지고 이재명 카드 가지고 대선 가기 힘들겠네. 그 다음에 선거법도 그렇고 선거법은 이거 대법원에서 뭐 하고 있겠습니까? 대법원장이 빨리 선거 그 재판 끝내라고 좀 얘기를 하고 있고 근데 위증죄 같은 경우에도 이거 가지고 2년 반을 끌 수는 없다는 건 너무나 분명하거든요. 라고 하면 이재명은 아웃이라는 거예요. 그다음에 누구 말대로 그 민주당 의원이 뭐라 그러더라? 민주당의 플랜 B는 없다 현재. 네. 이런 상황이란 말이죠. 그러면 뭐 어떻게 되는 겁니까? 선거를 앞당길 수밖에 없는 거예요. 아하. 선거를 앞당기려면 뭐가 있어야 돼요? 탄핵. 탄핵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바로 이 대목입니다. 폭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바로 이 대목입니다. 음. 강덕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 탄핵을 주장하는 단체의 대관의 이름을 빌려주면서 일파만파 사태는 커지고 있습니다. 이른바 탄핵의 밤 논란입니다. 교수님 어떻게 보시는지요? 그렇죠. 뭐 탄핵 얘기하는 사람들 옛날부터 있었잖아요. 이쪽이나 저쪽이나 늘 있는데 예. 항상 그 주변부의 소수의 사람들이었거든요. 근데 이거는 뭐냐면은 이 사람들이 그냥 어디 가가지고 그냥 지들끼리 길바닥에서 뭐 그런 집회를 했다고 아무 문제 없어요. 민주주의 사회니까. 문제는 국회에 온 거예요. 국회입니다. 국회에 왔단 말이죠. 국회예요. 근데 누구 도움을 받았습니까? 강덕구 민주당 의원입니다. 그러니까 민주당 의원의 도움을 받았단 말이죠. 라고 한다면은 이건 민주당에서 공적으로 개입한 거나 마찬가지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걔네들 같은 게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우리가 막 탄핵을 딱 했는데 민주당 의원님이 우리한테 대실해가지고 국회에 자리를 잡아줬어? 라고 한다면 민주당에서 우리 활동을 갖다 승인했다는 얘기라는 거죠. 하하. 이렇게 올라가겠죠, 걔네들은. 그러니까 결국은 이게 주변화될 사람들 갖다 끌어들여가지고 지금 움직임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한편으로는 또 뭐가 있는 거냐면은 그 조국 혁신당하고 탄핵 공조를 좀 하겠다라는 거 아닙니까? 아하. 당과 당 가지고 탄핵 공조를 하겠다라는 거고 실제로 이제 뭐 지금 보게 되면 전국 11개 지역에서 9월 28일 날 전국 11개 지역에서 대통령 퇴진 집회가 일어나요. 예. 대중운동을 하겠다라는 거죠. 이거 자체가 한편으로는 뭐냐면은 그러니까 법원에 대해서 사전에 일단 압력을 가는 겁니다. 너희들이 유죄 판결을 내리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몰라. 끔찍한 일이 벌어질 수도 있어라고 해서 사실은 협박을 하는 거죠. 사법부를 협박을 하는 게 있겠고 또 다른 한편으로 판결이 나왔을 때 이건 이제 불복하겠다는 얘기예요. 불복하고 더 나아가가지고 사법부 공격까지 하겠다. 그래서 이제 법 왜곡죄, 제도적으로 법 왜곡죄 이런 거 만들고 일상적으로는 이제 법원을 공격하는. 이제까지만 검찰만 공격했잖아요. 예. 더 나가서 이제 법원 공격할 수 있다라는. 하하. 그러면 이제 홍위병 사태가 벌어지는 거죠. 그야말로. 그러니까 이재명이 법 위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입법들이 지금 이재명을 위해서 이루어지고 있잖아요. 지금 다 이재명을 예. 위한 법들이 계속 만들어지고 있거든요. 이게 지금 한심한 일이죠. 김대남 전 대통령실 선임행정관입니다. 지난 7월 23일 국민의힘 전당대회를 앞두고 한동훈 당시 당대표 후보에 대한 공격을 사주하며 당무에 개입했다는 내용의 녹취록이 1일 오늘입니다. 공개됐습니다. 한동훈 치면 여사가 좋아할 것. 전 대통령실 행정관의 당무 개입 녹취록이 공개됐는데 한동훈 대표는 부끄럽고 한심하다. 이런 기사도 있습니다. 국힘 원내 지도부 초대의 격려 만찬, 한동훈 제외 논란. 어떻게 보십니까? 저 사람들이 이제까지 뭘 했는지가 지금 정면에 드러나는 거잖아요. 문제가 이런 겁니다. 김 여사가 이 사람 저 사람 막 얘기하고 뭐 이핑 뭡니까 이참견 저참견 다 하고 공과 사를 막 넘나드는 측면이 분명히 있었거든요. 그때 저도 이제 계속 얘기를 했습니다. 그거 그 사람들 다 녹음 다 하고 있다. 문자 보낸 거 다 캡처 다 하고 있다. 근데 지금은 안 나오는데 3년, 예. 3년 지나서 4년, 5년 차 되면은 이 사람들 수틀림 다 들고 나올 거다. 내가 그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지금 그런 일들이 터지는 겁니다. 이거 보게 되니까 김대남 이 사람도 보니까 이번에 공천 못 받았어요. 예. 그 이원모한테 밀린 겁니다. 이원모한테. 예. 그러니까 이원모도 사실 그쪽이 라인이잖아요. 그래서 아마도 거기서 밀렸는데 이걸 갖다 이제 아무래도 한동훈 때문에 밀렸다. 내가 김건희 라인이고 정말 김건희를 위해서 목숨 바쳐서 했는데 이원모라는 놈 때문에 내가 밀려버렸다. 이 불만이 있는 거거든요. 아하. 그런 불만들이 이제 막 여기저기 얘기하고 다니니까 이제 터져서 나오는 거겠죠. 그래서 이걸 보게 되면은 당시에 뭐 한동훈이 뭐 당비를 들여가지고 자기 여론조사를 했다 뭐 이런 식의 이제 가짜뉴스죠. 예. 이런 의혹을 갖다 퍼뜨리면서 이게 실제로 보도도 돼요. 서울의 소리를 통해 가지고 보도를 되고 이걸로 공격하라는 먹잇감을 갖다가 서울의 소리한테 준단 말이에요. 근데 서울의 소리가 어떤데요? 기억나시죠? 옛날에 예. 그 김건희 못 잡아가지고 난리 나왔고. 대선 당시 MBC 스트레이트와 함께 네. 김건희 여사 녹취록을 공개했던 바로 그 매체입니다. 근데 얘를 애들하고 또 관계를 하잖아. 또 손잡고 뭔가를 하는 거거든. 그러니까 뭐라 그러냐면 한동훈이 관련돼 가지고 나온 얘기가 있어 가지고 내가 은밀히 전화할 테니까 잘 기억해뒀다가 어떻게 좀 공격할 방법을 찾아봐. 그러니까 한동훈을 공격하라고 서울의 소리에 사주를 한 거거든요. 공격하라고. 근데 그 서울의 소리가 어떤 거예요? 예. 영부인 공격했던 그거잖아요. 아니 이런 얘기를 한 사람이 대통령실 전 행정관입니까? 전 행정관이에요. 그 다음에 뭐라 그러냐면 이제 총선 백서가 왜 안 나오느냐. 이거 그 한동훈이 맡고 있는 게 아니냐. 지금 밝혀져야 되지 않겠느냐. 그 총선 백서 안에는 요거 여론조사 요 비용이 요 내용이 들어갔을 것이다. 뭐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예. 그러니까 사실 기업으로 따지면 이거 횡령 아니냐. 이런 식으로 좀 공격해달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더 나가서 뭐냐면 이건 난 사실이라고 보거든요. 야, 지금 여사가 한동훈 때문에 지금 진짜 죽으려고 하더라. 이게 언제적 얘기겠습니까? 그때 이제 그 명품백 문제겠죠. 구체적으로 명품백 문제고 뭐 그 뒤로도 여러 번 부딪혔지 않습니까? 명품백도 있고 그다음에 뭡니까 그 특검도 있지 않습니까? 예. 특검도 있고 이런 거에 대해서 전당대 당시 문자였군요. 네, 문자도 있고 이러다 보니까 이게 이제 그 여사가 한동훈 때문에 지금 죽으려고 하더라. 그러니까 너희들이 좀 공격해달라라는 거예요. 그다음에 뭐라 그러냐 배은망덕한 거지. 여사가 말이죠. 어디 갔다 오면은 외국 갔다 오면 넥타이 같은 거 사서 선물도 해주고 그랬는데. 그다음에 문자를 갖다 5번이나 보냈는데 그럼 한두 번 대답은 해줘야 되는 거 아니야? 그다음에 XX라 그래. EXX 이렇게 하면서 새끼겠네. 그렇죠. 그래서 또 뭐라 그러냐면 그거 잘 기획해가지고 서울의 소리에서 딱 치면은 아이고 여사가 얼마나 좋아할까. 명수야 이러면서 들었다 놨다 하면서 좋아하겠지. 예. 너 이뻐해 줄 거라는 겁니다. 바로 그 이름에 명수 들어가는 그 기자를 이야기하는군요. 그렇죠. 그러니까 원래 사실은 그때도 하여튼 그 서울의 소리랑 하여튼 그 관계 이상하게 맺어가지고 쓸데없이 믿었다가 그 꼴을 당한 거잖아요. 근데 지금 또 이러고 있는 거예요, 지금. 한동훈을 공격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지금은 이 사람이 어디라면 공기업 감사로 가 있더라고. 그러니까 거기 못주가 아마 그 자리에 준 모양이에요. 예. 근데 공기업 감사에 있는 사람이 한동훈을 공격하라고 사주했다. 이건 부끄럽다라고 이제 한동훈 대표가 얘기를 했던 거죠. 심각해요, 지금 이게. 아니 지금 이렇게 나오는 이유가 뭘까요? 교수님 어떻게 한동훈 대표가 당원들의 선택에 의해서 뽑힌 당대표인데 지금 독대도
무산, 지금 전 대통령실 행정관의 공격, 예. 뭐 한동훈 대표를 끌어내리겠다라는 의도로 봐야 되나요? 뭐로 봐야 되나요? 저는 그거라고 봐요. 그거밖에 납득이 안 되거든요. 그 실제로는 뭐냐면 굉장히 반감이 심하고, 굉장히 반감이 심하고, 일단 여사뿐 아니라 대통령뿐 아니라 이게 그런 사람들한테 사로잡혀 있는 거거든요. 둘러싸여 있는 거고. 그러니까 그렇거든요. 그러니까 쓴소리 하는 사람이 있으면 그거 그냥 사과하고 끝내십시오. 예를 들어가 처음에 사과하고 끝냈으면 여기까지 왔겠냐고요. 특검을 했으면은 지금 벌써 2년 반, 3년이 다 돼가잖아. 이미 그 정국 다 끝나가 정리가 됐을 문제 아닙니까? 명품백 같은 것도 그냥 바로 당시에 바로 사과를 했으면은 3일짜리 이슈거든요. 그걸 지금까지 끌고 오고 거짓말하고 뭐 거짓 해명하다 들통나고 뭐 이런 식으로 하다 보니까 이게 계속 커지는 거잖아요. 지금 이렇게 온 사람들이 지금 자리 잡고 거기에 대해서 올바른 얘기를 하잖아요. 그럼 적으로 간주하는 거예요. 내 배은망덕하다. 나를 공격하려고 한다.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죠. 이게 지금 기류가 지금 가고 내가 볼 때는 그렇게 되면 한동훈 vs 김건희 이게 세다라는 겁니다. 문자 5번 씹은 것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왜 씹었겠어? 그때 만약에 문자 안 씹고 대답했어 봐. 그럼 한동훈까지 가는 거예요. 그럼 정말로 뭐가 되는 겁니까? 공천 개입이 되는 거죠. 공천 개입이 아니면 이게 되는 거란 말이죠. 그걸 만약에 들어줬으면, 그렇죠? 당무 개입이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 전에는 뭐냐면 문자를 씹었다는 얘기는 뭐냐면은 그 전부터 계속 뭔가가 있었는데 말도 안 되는 요구를 가지고 했던 거예요. 예. 그걸 갖다 안 받아줬더라는 거지. 안 받아주고.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이 문제가 계속 지금 불거져 와가지고 지금까지 온 거고 그런 가운데서 이런 더티 플레이까지 했었다. 이거 여사 몰래 했겠어요, 이거? 나 지가가 자랑했겠죠. 내가 이렇게 해가지고 말이야. 때렸습니다. 이렇게 했겠죠. 칭찬받았겠죠, 여사한테. 한심한 겁니다, 지금 이게. 네. 교수님, 다른 것 떠나서 이건 어떻게 됩니까? 얼마 전에 지난 24일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대표의 만남, 드디어 만났습니다만 속빈 강정이었다. 네. 손해진 건 없었다. 급한 의료계 갈등도 해소하지 못했고 최병 특검법, 김건희 여사 특검법도 제대로 논의할 기회조차도 얻지 못했다. 다시 독대를 재요청했다. 독대 논란이 왜 길어지고 있는 겁니까? 그러니까 독대를 갖다가 그러니까 그쪽에서는 독대하자라고 하면서 왜 언론에 흘리냐 이거 시비를 걸잖아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언론에 흘릴 때쯤 됐다라고 한다면 독대 요청이 그 전부터 있었다는 얘기예요. 계속 독대를 했는데 독대 요청을 했는데 대답을 안 하는 겁니다. 안 하겠다는 얘기지. 이러다 보니까 한 대표 측에서는 그렇다면 언론에 알린 거죠. 그랬더니 그거 가지고 왜 언론 플레이 했냐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 전에 뭘 해야 됩니까? 가든 부든 간에 뭐 해야 돼? 답을 줘야 되잖아. 답도 안 준 겁니다. 요번에도 마찬가지잖아요. 만찬 빈손으로 끝나고 바로 현장에서 나 이거 언론에 알릴 수도 있다. 독대해달라라고 했는데 지금 얼마나 지났습니까? 일주일 넘게 지났죠. 예. 그런데 뭐 있어요? 없어요. 대답이 없잖아요. 아직까지도. 근데 그거 결정하는데 그렇게 오래 걸릴 거예요? 일주일씩이나 걸려요? 여당의 대표가 대통령한테 잠깐 보자. 단둘이서만 보자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거 답변하는데 일주일씩 걸려요? 안 만나겠다는 거예요. 그냥. 안 만나고 왕따 시키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네가 그래 당원들 지지를 봐가지고 됐다 하더라도 예. 어차피 대통령실 나고 이 나라의 대통령은 나고 그 다음에 당은 어차피 내 거야 이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들과 같이 하는 사람들 있죠. 그 주류 세력들도 그 당의 옛날 주류 세력들도 이 당은 원래 우리 거야. 근데 솔직히 말하면 뭐 윤석열도 지금 밖에서 굴러들어온 돌 아니냐. 근데 우리 걸 꿰찼어. 이렇게 이제 불만 가진 사람 누구예요? 홍준표고. 나머지 사람들은 이미 그 체제에 익숙한 겁니다. 윤석열과 이제 이해 그 공동체가 돼버린 거죠. 예. 그런 가운데서 다음 건 놓치시면 안 되거든. 그 다음이 바로 뭐야? 한이라는 거죠. 밖에서 굴러온 놈이다. 그러니까 너 그래 해봐. 우리 도움 없이 한번 해봐. 되겠어? 안 되겠다? 라고 하면 그 다음에 책임을 물러가지고 쫓아내고 그 다음에 자기들이 그러면 이 당 원래 우리 당이고 이게 우리 것이고 다시 우리 것이 될 텐데 우리가 너희들한테 널 왜 도와줘야 돼? 이런 상태에 지금 그래서 고립을 시키고 있는 상태죠. 예. 그러니까 대통령실이 나서서 그걸 하고 있고 의원들 같은 경우에도 대통령의 임기가 지금 반환점을 못 돌았거든. 그러니까요. 아직 절반도 안 지났습니다. 이러니까 문제가 되는 겁니다. 절반점은 딱 지났잖아요. 그럼 다시 헤쳐모여 줄서기가 되는데 예. 불안한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괜히 이쪽에 줄 섰다가 나중에 어떻게 잘못될 수 있는 거 아니야? 라고 하니까 어영부영 가만히 있는 거고 그런 가운데서 원래 그 의원들 대부분 대다수는 뭡니까? 옛날 사람 세력들이거든요. 그렇다면 그런 지역에서만 또 뽑혔잖아. 그렇죠? TK라든지 이런 데서만. 그러다 보니까 이런 사람은 만만디지 그냥.
시간은 우리 편이다.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그 다음에 한동훈 대표는 고립이 될 것이고 그렇다면 결국은 이 당은 다시 우리 품으로 돌아올 것이다. 이걸 기대하고 있는 거고 대통령 딱 보니까 그게 낫겠다. 어차피 저놈이 대표 되는 거 우리가 막을 수는 없었지만 예. 어차피 나가게 되면 결국은 우리 뜻대로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상황 인식이 있는 거고 이런 가운데서 지금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 거죠. 그래서 이번에도 한동훈 빼고 추경호 등 원내대표잖아요. 예. 만찬했잖아요. 쉽게 말하면 한동훈 너 지금 원내도 없잖아. 원내대표랑 같이 할 거야. 라고 한다는 거 뭡니까? 원내대표부랑 같이 하겠다. 지도부랑 같이 하겠다는 거. 그렇게 운영하겠다는 겁니다. 그럼 따로 놓으세요. 우리는 의원들과 국회에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지는 의원들과 얘기하겠다. 예. 추경호 원내대표도 처음부터 당대표 뽑히던 그날 바로 그렇게 얘기했잖아요. 원내 일은 우리가 책임지는 거다. 우리 마음대로 하는 거다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대표 말 안 듣겠다고 얘기를 한 거죠. 그러니까 지금 그게 지금 벌어지고 있는 겁니다. 예. 지금 신지호 전략기획본부장인가요? 자, 추경호 원내대표하고도 지금 신지호 본부장이 이번 만찬에 대해서 썬소리를 하려니까 추경호 원내대표가 조치할 수도 있다. 이거 헤어지는 조짐으로 봐야 됩니까, 교수님? 신지호 이분 조심해야 됩니다. 말 그렇게 하면 안 되거든요. 아하. 그거 한동훈한테 오히려 마이너스가 되는 거예요. 싸가지 없어서 한 대 패주고 싶다. 이게 이 언어가 올바른 언어예요? 아니란 말이죠. 그래서 나는 이런 건 자제해야 된다. 자제해야 되는 거다라는 거죠. 절대로 이렇게 가서는 안 된다는 예. 오히려 그건 도와주는 것 같지만은 도와주는 게 아니라 오히려 부담만 주는 거거든요. 아하. 그러니까 바로 또 추경호도 딱 치고 나서 진상조사하겠다라고 예. 했다가 나중에 이제 그것도 또 오바잖아. 그냥 넘어가면 될 문제를. 그러니까 그것도 나중에 취소를 해버렸거든요. 근데 이런 식으로 부딪히는 건 이건 별로 의미 없는 부딪힘이에요. 저기가 뭐예요? 안건이 뭐예요? 의제가 뭡니까? 없잖아 그냥. 예. 그냥 욕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기분 나쁘다고 한 거고 이런 식으로 부딪히게 되면 안 되거든요. 그게 아니라 분명히 안건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예를 들어가지고 최장평 특검 어떻게 할 거냐. 그렇잖아요. 근데 김건희 특검법 어떻게 할 거냐라는 거고 명품백 이 문제 어떻게 처리할 거냐. 그렇죠? 근데 의정 갈등 이거 어떻게 할 거냐. 이걸 가지고 부딪힌 건 좋아요. 근데 이런 거 가지고 부딪히게 되면 안 좋거든요. 그래서 신지호 이사는 단속 잘해야 됩니다. 저는 제가 계속 한동훈 대표한테 얘기하고 싶었던 거거든요. 이 사람 좀 문제가 있을 것 같다. 꼭 사고 쳐요. 사고 치거든요. 오버하잖아요. 한동훈 대표도 자기를 위해서 말해줄 사람이 필요해요. 하지만 이런 방식은 아니지. 이런 방식은 아니고 이거는 신지호 씨가 반성 많이 해야 됩니다. 이런 식으로 되면 오히려 그러니까 호가호위하듯이 자기가 무슨 완장부대 비슷하게 하는 예. 이거 굉장히 볼 때 그 부정적인 이미지가 누구한테로 바로 올라갑니까? 한동훈 대표한테 그대로 예. 올라갈 수 있습니다. 이런 하면 안 됩니다. 한 대표 주변 사람들이 나설 일은 결코 아니다. 그렇죠. 나선다 하더라도 안건을 가지고 얘기해야 되지. 그다음에 이 사람들이 주장하는 게 예컨대 대통령실에서 주장하는 바, 그다음에 한동훈 대표가 주장하는 바 어느 게 국민의 눈높이에 맞습니까? 어느 게 민심에도 부합해요. 민심에 부합한 건 한동훈 대표 쪽이잖아요. 그렇죠? 예. 그렇게 계속 가야 되는 겁니다. 근데 거기서 왜 이렇게 삑사리를 내? 이렇게 삑사리를 내면 이거는 부정적인 이미지를 자기 당대표한테 뒤집어 씌우는 결과밖에 안 낳는 겁니다. 예. 불필요한 일을 하고 있어요. 오히려 더 부담을 준다. 감정적 접근은. 그렇죠. 그러니까 한동훈 대표를 옹호하겠다 이러는 게 아니라 한동훈 대표가 하는 주장을 옹호하는 거여야 되는 거지. 네. 예, 주장을 옹호해야 되는 거고 그다음에 그 주장이 객관적으로 봐도 누가 봐도 국민들 대다수의 여론에 부합하잖아요. 그럼 그쪽으로 가야지 왜 쓸데없이 감정 대립을 하고 이런 식으로 싸우냔 말이에요. 나는 전략적이지 못하다. 이건 하면 안 됩니다. 최상병 특검법, 김건희 특검법이 갔을 때 이탈표가 나오지 않을 것이라는 것은 대체적으로 지금 나오고 있는 이야기입니다만 그러면 또 재반복, 반복 원내 지도부를 만나겠다는 것도 한동훈 대표를 제외하고 표단속을 한다는 의미 이렇게 해석을 해야 될까요? 그렇죠. 이제 그렇게 해석이 될 수밖에 없는 거죠. 근데 한동훈 대표가 지금 최상병 특검법이나 김건희 특검법 이런 데다가 찬성표를 던지라고 할 것 같지는 않거든요. 왜냐하면 이 특검법이라는 게 누가 만든 특검법이에요?
민주당. 민주당에서 만든 특검법에 그러니까 그 자체가 문제가 많은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상 최상병 특검법 또는 김건희 특검법에 동의를 한다 하더라도 그런 민주당 안에 동의하는 건 아니잖아요. 만약에 이걸 한다라고 한다면 뭡니까? 같이 얘기해서 누구나 둘 다 그러니까 여당과 야당이 같이 합의할 수 있는 그런 특검법을 만나야 우리가 찬성할 수 있다는 전제 조건이 있는 거잖아요. 예. 근데 그 전제가 지금 없는 거거든요. 민주당이 일방적으로 한 거고 거기다 온갖 말도 안 되는 조항들을 다는 건데 거기 찬성할 국민의힘 의원은 난 별로 없을 거라고 봐요. 한두 명? 안철수 의원하고 뭐 한두 명 정도 있을 거고 사실은 이거는 결국은 뭐 또다시 이제 나가리 되는 거죠. 예. 이게 이제 문제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뭐냐면 이걸 문제를 풀려면 어떻게 되냐면 이러면 민주당에서 가만히 있느냐 또 만들 겁니다. 또 올 거예요. 그럼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게 되잖아요. 그렇게 되면 그 뭡니까? 욕을 계속 먹어요 또. 국민들이 딱 볼 때는 저 불통이네. 벌써 거부권 지금 행사한 게 몇 번째입니까? 24번째거든요. 24번째가 됩니다. 여기서 또 계속하게 되면은 불통이라는 이미지가 되고 지금 지지율이 뭐냐? 리얼미터에서도 25%로 떨어졌어요. 예. 리얼미터에서. 역대 최저로 나왔거든요. 25.8%입니다. 그렇죠. 대통령실에서는 뭐라고 생각하냐면 우리가 말이야 의정 갈등 이거 뭡니까 의료개혁도 완수해내고 뭐 좀 하고 뭐 테코 원전 어쩌고 저쩌고 이렇게 되면 오를 거야. 택도 없는 소리입니다. 지금 2년 반 동안 일해 왔거든요. 이 부정적인 인식이 여기 쫙 돼 있는 거예요. 예. 이거는 논리적 설득이 안 되는 겁니다. 대통령이 객관적으로 잘하고 논리적으로 잘한다 하더라도 이 부정적 감정은 떨칠 수가 없는 겁니다. 왜? 분노에 있거든요. 국민들이 분노했는데 분노를 풀어줘야 되는데 맨날 그 분노를 갖다 더 가중시키거든요. 더 자극해. 더 열받게 만들어. 계속. 이런 식이라는 거죠. 그 다음에 뭐냐. 국민들이 무식해서 모르는 거야. 사실은 내가 이거 하는 거고 니들이 무식해서 모르는 거고 내가 나중에 결과로 보여줄게 뭐 이런 태도거든요. 그럼 국민들 볼 때 얼마나 황당한 겁니까? 국민들 눈에는 대통령이 자기들보다 못하다고 보거든요. 국민 평균 수준보다 못하다고 보여요. 솔직히 말하면. 그런데 앉아가지고 지가 뭐라 무슨 역사적 선구자나 되는 것처럼 이런 식의 코스플레이를 한다라고 하는 그 자체가 짜증나는 거거든요. 예. 그러니까 제발 좀 가만히만 있어. 지금 제발 좀 그냥. 임기나 체보다 가. 지금 거의 이런 상태인데 뭐 하겠다 이러는데 이게 이제 부정적인 걸로 이렇게 돼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러면 이럴수록 부정적 감정은 더 심해진다라는 거예요. 아하. 그러면 이게 매듭을 져야 되거든요. 매듭을 지으려면 어떻게 되냐. 국민들을 이걸 풀어줘야 되거든요. 예. 문제는 뭐냐. 그럼 그 여당 대표한테 줘야 돼요. 야당하고 교섭할 수 있는 여지를 줘야 되는 거거든요. 예. 그러니까 최상병 통과시키자. 하지만은 그러니까 야당에서 말하는 독소 조항은 제거하고 제대로 된 특검법을 갖다 만들어서 한번 협상을 해보겠습니다. 그럼 그렇게 해라라고 얘기를 해줘야 되죠. 그래야 가지가 야당에서도 응하지. 그 김건희 특검법에 대해서도 이건 뭐 오케이 이거 하자. 뭐 털어봐도 나올 거 없을 것 같은데 합시다라고 해가지고. 그 협상을 하려면 뭘 좀 들고 가야 되거든. 야당에 줄 수 있는 뭔가를 줘야지. 그치. 이걸 줘야지 야당한테 뭘 받아올 거 아니에요. 예. 주고 받는 건데 이걸 안 주는 거야. 무조건 안 된다. 그럼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안 된다라는 겁니다. 이게 이 문제를 풀려면 어떻게 되냐면은 그 어느 정도 그 협상권을 줘야 돼요. 그 내에서. 그다음 그 협상한 결과를 와서 승인을 받고 한다 예. 하더라도 최소한 뭡니까? 특검법 자체에 반대한다 이런 태도 가지고는 안 되는 거거든요. 다돼 일단 그것이 뭡니까? 남용의 소지가 있잖아요. 남용의 소지가 있고 악용의 소지가 있는 그런 독소 조항들은 제거하는 쪽으로 한번 협상을 해봐라. 이렇게 줘야 되거든요. 이걸 안 주는 거야. 김건희만 나오고 그냥 완전히 그러니까 대통령이 말이죠. 국민을 지키는 게 대통령의 헌법적 의무지. 마누라 지키는 게 대통령의 의무입니까? 그러려면은 대통령이 되면 안 되는 거거든요. 그냥 좋은 남편으로 남아야지. 공무란 말이죠. 근데 지금은 뭐 대한민국 전체가 김건희야. 김건희. 심지어는 뭐냐면 그러니까 김건희가 통치하고 있냐. 이런 얘기가 나온단 말이죠. 야당의 공세가 심하긴 하지만 예. 또 거칠긴 하지만 과하긴 하지만 김건희 살인자라는 발언도 나오고 있으니까 이제 그거는 지나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민 여론에 부정적으로 반응되는 부분은 대통령실이 윤석열 대통령이 해소해야 되는데 교수님 진심으로 여쭙고 싶습니다. 민주당 출신의 정대철 헌정회장도 지금 김건희 여사와 관련된 조선일보 인터뷰로 조언을 할 정도인데 김 교수님의 조언 해법은 뭘까요? 국민들이 요구하는 바를 들어주면 돼요. 그러니까 풀리거든. 대통령 지지율은 거기서 나오는 겁니다. 지금 뭐냐면 다 열받아 있거든요. 예. 일단 김건희 여사한테 열받아 있어요. 근데 그거 하나 처리 못하면 대통령한테도 열받아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뭐냐. 바로 그 문제 때문에 국정의 모든 것을 꼬이게 하는 대통령실에 대한 열받음이 있는 거거든요. 분노가 있는 거거든요.
그런 분노가 있기 때문에 민주당에서 뭔 얘기도 할 수 있는 겁니까? 탄핵 얘기도 하는 거예요. 그게 그런 게 나올 수 없게끔 해야 되는데 그럼 왜 그러냐라고 했을 때 누구죠? 누구죠? 김재원 최고. 김재원 최고위원입니다. 사과하면은 계속 이런 식의 사과하면 안 된다. 사과하면 안 된다. 민주당이 계속해서 더 많은 것을 요구할 것이다라고 해석을 합니다. 사과 안 하면 요구 안 합니까? 하잖아요. 빨리 끊어요. 그러니까 민주당이 중요한 게 아니라니까 국민들이 중요한 거거든요. 그 판단은 누가 하냐? 민주당이 판단하는 거 아니에요. 민주당은 사과를 하든 말든 계속 요구를 할 거라는 겁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 국민들이 딱 보고 민주당을 향해가지고 이제 그만해라. 이런 분위기가 되게 만들어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앉아가지고 민주당만 보는 거야. 뭘 봐야 돼요? 국민을 봐야 되거든. 그러니까 아무리 국민들이 동의하지 않는데 민주당에서 공격할 수 있습니까? 안 합니다. 못 합니다. 지들도 눈치 보거든요. 그런데 가지고 민주당만 보는 겁니다. 맞죠? 그 말은 맞죠. 사과하게 되면 민주당 가만히 있냐? 아니면 더한 걸 요구할 거라는 거죠. 근데 문제는 뭐냐? 거기에 국민들이 호응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럼 지들도 몇 번 하자. 아니네. 이렇게 만들어야 되는데 앉아가지고 그때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잘못 조언하는 사람들이 지금 당에 있는 거예요. 최고위원회도 있고 당의 주주가 되고 있고. 그다음에 이 사람들 다 여사님과 이해가지고 말이죠. 이해 공동체가 돼버려가지고 지금 뭐 건드리 터치할 수 없는 영역이 돼버린 겁니다. 지금 이게. 그러니까 이러니까 모든 게 다 꼬이는 거거든요. 이것 때문에 지금 지금 한국이 지금 위기에 처해 있는데 우리가 뭐 최정점 달리다가 이 위기에 있거든요. 예. 중국은 바짝 추격해 오지 뭐 등등등등등. 삼성 요즘 또 뭐 삐걱거리잖아요. 등등. 예. 이렇게 되는데 이런 상태 속에서 앉아가지고 우리가 지금 맨날 논의하는 건 그놈의 김건희 명품백 도이치 주가 조작. 그것도 뭡니까? 언제적 사건, 십몇 년 전의 사건이고, 그렇잖아요. 대통령 만나기도 전에 있었던 사건인데, 그거 예. 가지고 좀 이런다는 게 말이 되냔 말이죠. 사건을 왜 이렇게 꼬이게 만드냔 말이에요. 저는 이게 이해가 안 가요. 민주당의 요구를 받아들일서가 아닙니다. 국민들의 부정적인 의혹을 해소하고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 운영이 더 단단하게, 튼튼하게, 또 엄중한 시기에 대한민국의 위상에 흔들림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 이것이 필요하다는 이야기입니다. 한 말씀 더 해주신다면요. 특히 이제 아마 그걸 볼 거예요. 이번에 그 보궐선거를 볼 겁니다. 여기서 만약에 이제 강화나 또 저쪽 금정에서 부산 금정입니다. 하나라도 이러면 이제 바로 공격이 들어올 겁니다. 아하. 그다음에 또 다른 한편은 뭡니까? 그 얘기를 지금 퍼뜨리고 있잖아요. 한동훈 자진 사퇴설 막 퍼뜨리고 있거든요. 절대 자진 사퇴해서는 안 됩니다. 쫓겨나야 돼요. 대안이 없거든요. 그쪽에는. 네. 국힘엔 대안이 없습니다. 한동훈 의원은 대안이 없기 때문에 어떻게 되든 간에 결국은 그거를 깨닫게 되는 순간에 내가 나오는 게 맞다. 그러니까 저 사람한테 대안이 없다는 거 깨닫고 전권을 주는 상태에서 나가는 게 맞지. 지금 보세요. 지금 비대위도 그렇고 이번에도 그렇고 이런 사태가 이제 이런 사태에 빠질 것 같아가지고 내가 했던 얘기거든요. 근데 네. 지금 상황은 달라진 게 없거든요. 제가 볼 때는 대안은 없어요. 그 동네 대안은 없기 때문에 이번에 어쨌든 그 선거 잘 치르고 그다음에 또 다른 한편은 뭐가 있습니까? 저희가 남아 있잖아요. 그 선거가 남아 있거든요. 거기서 또 한 번 또 예. 그 정치 지형의 변화가 크게 일어날 겁니다. 11월 네. 이재명 대표 1심 선고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12월쯤 되면 이제 한동훈 대표가 어디로 가야 될지 그 길이 좀 보일 거라고 봐요. 네. 아.